다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오면서 보니까 약국에 줄짝 서 계시던데 마스크 구입하신다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일단 우리가 2월달 진도를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수업을 진행을 못 해가지고, 그 2월달에 보던 취득세를 마무리해 놓고, 우리가 취득세 끝나고 나면 보유 관련 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셔야 되냐면은 교재 85페이지입니다. 교재 85페이지 제7절 취득세 세율입니다. 요게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진도인데 우리가 수업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교재 85페이지 제7절 취득세 세율 가셔가지고 우리가 취득세 세율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세율을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세율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크게 세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잡으셔야 될 거,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세율 특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시험 문제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 세율 특례 두 개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취득세 중과세는 최근에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표준세율, 세율 특례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취득세 중과세는 요 두 가지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참고사항으로 천천히 보시는 거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중과세는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험 문제는 두 개 위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85페이지 보시고, 프린트 보실 분들은 오늘 받은 프린트 첫 페이지 보시면 요 표준 세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냐,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냐. 여기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유상 성계 취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시험장 가기 전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억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셔도 10월 달까지 기억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읽어가지고 눈으로만 익히시고, 정확한 이야기는 7월 달부터 기억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세 공부할 때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읽어가지고 눈으로만 익혀놓으시고, 정확한 이야기는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유상성계 취득은 가급적 지금부터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 이야기는 한 번씩 언급이 되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지금부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당분간은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28.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인이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35. 비영리 단체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신축, 정축에 의하여 원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을 이야기하고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얼마?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와 관계없고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그 세율이 다르다는 거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를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라고 착각하시냐면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와 관계없고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깜빡하시면 안 되냐면은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 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단서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40, 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군데가 개정됐어요. 자, 일단은 이제 설명해놓고 어디가 개정됐는지는 잠시 후에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이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1%를 부과하고, 우리가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2%를 부과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2%를 부과했었는데,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유상 취득 가액이 6억인 경우에는 1%, 주택 유상 취득 가액이 6억 100만 원인 경우에는 1.01%, 6억 200만 원인 경우에는 1.02%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택 유상 취득 가액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세율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 1%에서 최고 3%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0.01%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최고 3%까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세율을 물어볼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자, 봐봐요. 자, 출제위원한테 주택 유상 취득가액 7억 8,400만 원일 때 취득세 몇 %냐고 물어보면 출제인 지도 대답 못 합니다. 이게 봐봐요. 우리가 주택 유상 취득 가액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세율은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0.01%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 세율을 우리가 출제위원도 금액을 던져놔놓고 물어보면 자기도 바로 대답을 못하고 뭐합니까? 찾아보든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취득가액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세율을 금액을 던져놔놓고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2%를 부과했었는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 1%에서 최고 3%의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되지 우리가 금액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유상 취득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이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 1%, 9억을 초과하는 경우 3%를 부과한다는 건 가급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중간 세율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주의 사항을 추가하셔야 되고 참고 사항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주의 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시는 분들은 꼭 오늘 받은 프린터 첫 페이지 주택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여기 주의 사항을 보시면 되고, 자, 교재 보시는 분들은 교재 85페이지 거기 밑에 참고학습 위에 보십시오. 자, 교재 보시는 분들은 교재 85페이지 그 밑에 참고학습
위에 항목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별표 땡땡 해놓고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놓고는 그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우리가 1호는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있는 항목이고 그 2호가 작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2호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2호가 작년 19년 12월 달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자, 갑의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갑의 자녀을이, 그러니까 갑의 자녀을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갑이 우리가 정의 D주택을, 그러니까 정의 D주택을 우리가 5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조건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우리가 갑하고 자녀을이 서로 독립된 세대인 경우, 우리가 D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몇 %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하고 자녀을이 서로 독립된 세대인 상태에서 우리가 D주택을 5억에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몇 %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 그러니까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 세대인 경우 D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몇 %입니까? 자, 결정하셨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갑하고 자녀을이 서로 독립세대인 경우, 요 경우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갑하고 자녀을이 서로 독립된 세대인 상태에서 갑이 D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1%입니다. 왜 1%냐면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 아닙니까? 그래서 갑하고 자녀을이 서로 독립된 세대인 경우 D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1%예요. 자, 그런데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D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하면 부과되는 취득세는 1%가 아니고 4%입니다. 자, 왜 4%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한 세대인 상태에서 D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1세대 4주택 아닙니까? 우리가, 자,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한 세대이면 주택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자, 다시 갈게요.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한 세대인 상태에서 D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몇 개의 주택을 보유하냐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4%.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하고 자녀을이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1%가 아니고 4%예요. 요게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참고사항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전에 교재 85페이지 참고학습 우에서 읽어본 그 1호를 설명해 볼게요. 자, 거기 교재 85페이지 참고학습 우에에서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놓고는 거기 2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 1호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요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예요. 자, 갑 소유 A 토지에 을 소유 주택을 신축하고, 자,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 부속 토지를,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 부속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요게 이제 금방 읽어본 거예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자가 그 부속 토지를 매입하면, 자, 법 조문대로 이야기하면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 유상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우리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를 가져오셔야 되냐면은 실질 가세의 원칙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시로 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시로 봤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질가세, 다른 말로 사실가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취득세는 실질과세, 사실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자,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은 토지 매입이 먼저입니까? 주택 신축이 먼저입니까? 자,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자,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자,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갑이면 땅값도 안 받았는데, 을의 이름으로 주택 신축하는 거 허락해 줄랍니까? 저는 안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안 해줄 겁니다. 그럼 봐봐요. 자, 갑의 입장에서 봐봐요. 갑이 땅값을 먼저 받았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걸 허락해 줬겠지요. 그래서 실제 현황은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자가 그 부수 토지를 매입하면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토지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4%예요. 자, 돈을 넣어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토지 매입 금액이 3억이고 주택 신축 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토탈 6억 이하입니까? 토탈 6억 이하고 그러면 6억 주택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취득 가액이 6억 이하이면 취득세가 1% 부과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잡아봐요.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했지만 이걸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는 4%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했지만 신고할 때는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걸로 신축하고 이걸 주택 부속 토지 매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취득세는 1%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펜법을 쓰면 정상적으로 내야 될 취득세는 3, 4, 12, 1,200만 원인데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걸로 신고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한 걸로 신고해가지고 이걸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1%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은 우리가 취득세를 9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토지 매입 시의 세율을 편법적으로 적게 내기 해 가지고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했지만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걸로 허위 신고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잔머리 굴려 가지고 취득세를 적게 내는 걸 걸러내기 해 가지고 이 규정을 2016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자가 그 부수 토지를 매입하면 실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 일반 토지 유상 승계 취득 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취득세는 1%가 아니고 4%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87페이지 갈로 5번입니다. 자, 교재 보시는 분들은 교재 87페이지 갈로 5번 세율 적용을 보시면 되고 그 프린터 보시는 분들은 그 오늘 받은 프린터 1페이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여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87페이지 갈로 5번. 자, 읽어보고 설명해 볼게요. 자, 교재 87페이지 갈로 5번의 1항. 상속, 정여,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 A주택을 갑하고 을이, 자, 50%대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10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상속, 정여,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러니까 상속, 정여,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이렇게 부과해요. 우리가 갑의 지분가액 5억과 갑의 지분가액 5억과 을의 지분가액 5억에 대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갑의 지분가액 5억과 을의 지분가액 5억에 대하여 취득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이때 갑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1%입니까? 3%입니까? 자,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고 9억을 초과하면 3%예요. 자, 결정하십시오. 취득세 세율은 1%입니까? 3%입니까? 1%. 자, 취득세 세율은 3%.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상속, 정여,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자,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각자의 지분 가액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세율 결정 시는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갑의 지분가액 5억과 을의 지분가액 5억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세율을 결정할 때는 전체 가액 1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뭡니까? 1%가 아니고 3%. 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요거 설명 이해되시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세율 적용 2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게 뭡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정축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정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읽어볼게요. 정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 첨가된 면적을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걸 살짝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축, 개수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세법에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는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0분의 28. 세율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취득 원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증가된 면적을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취득 원인을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6번입니다. 탄력세율. 자, 이 탄력세율은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이 설명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이해되면 갈로 6번 탄력세율을 눈길 한번 주는 거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굳이 무리해서 눈길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이해되면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물어봅시다. 세율은 누가 정합니까? 그 연말에만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에만 바쁜 사람들. 국회의원들. 연말에만 바쁘지요. 12월 31일 1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봄에는 탱자탱자 놀다가. 자, 그러면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요. 우리가 잡아요.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자, 다시 갈게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느냐 여부, 말이 조금, 조정 여부 이렇게 합시다. 자, 수정할게요. 조정 여부에 따라 우리가 세율은 표준 세율이 있고 고정 세율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정 세율 구조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법에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이 뭡니까? 고정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고정세율 구조를 가지게 되면 세법에 정해진 대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가세근자가 그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법에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게 되면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가세근자가 초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국세는 고정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세는 고정세율 구조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세를 공부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공부할 때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할 때는 표준세율을 말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국세는 뭡니까? 고정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정세율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은 뭡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는 표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취득세의 세율을 가세근자가 초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취득세의 세율과 다르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세법에 정해놓은 취득세의 세율을 초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해서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데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갈로 6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취득세의 세율을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50% 범위 안에서 내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농지가 아닌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4%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시장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조정하여 다르게 부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최고 몇 프로까지?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요.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했을 때 최고 몇 프로? 6%까지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최저 2%까지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울산시장이 우리가 울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올릴 수도 있고 50% 범위 안에서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그 형태별 세율을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30%가 아니고 5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의 범위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교재 86페이지입니다. 교재 86페이지 농지 범위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 목장, 용지로서
실제 작물 재배에 이용되거나 실제 축산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 이해되시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보는 지목은 어디까지입니까? 논, 밭, 가수원, 목장용지까지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봐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보는 지목이 어디까지인지를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됩니까? 사실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됩니까? 둘 다. 둘 다. 공부상 지목도 농지고 사실상 지목도 농지이어야만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봐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을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지,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면 실제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질 가세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 가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공부상 지목은 관계없고 사실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되지요. 실질 가세 원칙에 따르면. 자, 그런데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의 범위는 실질 가세 원칙의 예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도 농지이어야 되고 사실상 지목도 농지이어야만 농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일반적 수준에서 나오면 여기 물어봐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거나, 농지 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농지 유무에 관계없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택 유상 승계 취득시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삐딱하게 출제되면 주의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 참고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는 97페이지. 교재는 97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교재 97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세율 특례를 보셔야 되고, 이 세율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름대로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 세율 특례 해가지고 거기 1번에 보시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 해가지고 10대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 99페이지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 해가지고 10대까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세율 특례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세율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데만 물어봐요. 그래서 교재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기억하실 때는 오늘 받은 프린트에 정리된 내용만 기억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은 프린트 거기 첫 페이지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첫 페이지 오른쪽에
거기 세율 특례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그러니까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고 기억하실 때는 오늘 받은 프린트에 정리된 것들만 기억하시면 95% 충분합니다. 나머지 5%는 마음을 비우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좀 특이사항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공부는 먼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세율 특례는 반대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왜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특별히 정한 거 아닙니까? 특례 아닙니까? 특별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기억해야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달라 하는데 이 설명을 이해하시려면은 2010년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2010년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알고 있어야 세율 특례가 어떤 경우들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법도 다 못 보겠는데 개정되기 전의 법을 보려고요. 그러고 이게 어떤 경우들인지를 이해하더라도 이거 기억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덮어놓고 애우십시오.